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아나운서 김섭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시가 뭔지 아십니까? 워낙 유명한 시들이 많아서요.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교보문고에서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오늘은 누구나 손쉽게 떠날 수 있는 여행 코스, 지하철 여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장 사상 최초로 동료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던 분이죠.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정화원 이사장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8월 28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때, 살면서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좋은 시 한 편 읽으며 마음 달랜다는 분들 제 주변만 돌아봐도 많으신데요. 교보문고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집이 뭔지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교보문고 광화문점 북마스터로 계신 양경미 대리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10년 동안 독자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시집 통계를 내셨다고요? 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받았던 시 베스트를 선별했는데요. 네. 항상 베스트셀러 발표에 시 에세이 자기개발 도서가 많이 소개돼요. 네. 시 부분이 아쉽게 빠지거나 적게 소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시 분야 베스트를 특별히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 분야 베스트를 선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영광의 1위는 어떤 시인의 시집이 차지했습니까? 네. 류시아 시인의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이라는 시집인데요. 네. 이 시집은 치유를 주제로 동서양 시인의 시 77편을 엮은 잠언시 모음집으로 2005년에 출간된 도서입니다. 네, 2005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9년 전인데요. 네. 요즘도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요. 네. 항상 시 베스트 5위 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류시아 시인의 경우는 10위권 안에 3번이나 이름을 올렸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시 분야에 이제 2위와 5위의 도서들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네. 2위는 지금 알고 있는 거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집인데요. 네네. 우선 류시아 저자가 사랑했던 글들을 모은 이 도서도 잠언시 모음집이고요. 그다음에 5위를 차지한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이라는 시집은 류시아 저자가 외눈박이 물고기 사랑 이후 15년 만에 낸 시집입니다. 네, 10위권 안에 3번이나 이름을 올린 거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류시아 시인의 시를 네. 사랑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독자들이 3번째로 많이 찾은 시집은 어떤 겁니까? 네. 고 박경리 작가의 버리고 갈 것만 남아 참 홀가분하다라는 시집인데요. 네. 토지로도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박경리 저자 인생 이야기를 담은 6호 시집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순위권에 든 외국 시인이 있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네. 시바타 도요의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인데요. 네. 이 시집은 저자가 92세에 처음 시를 쓰기 시작해서 98세에 펴낸 시집으로 일본에서 160여만 부가 팔리면서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네네. 누구나 한 번씩 경험했을 만한 소박한 일상의 소중함을 새롭게 느끼게 해주는 시집입니다. 네, 이제는 고인이 되신 고 시바타 도요 씨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92세 약간은 늦은 감이 있는데 처음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떤 시를 쓰신 거죠? 우선 우리가 일상에서 겪었을 만한 시집을 되게 그 인생의 선배로서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시집들을 많이 써내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시집이 이제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읽다 보면은 흔히 그냥 평범하다고 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번 읽다 보면은 그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시집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는 또 어떤 시집들이 좀 주목할 만한 게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4위에 하상욱 저자의 서울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10위를 차지한 장영희 교수의 축복이란 시집과 19위에
특이하게 고전시가로 올라왔는데요. 통일신라 말기 학자이자 문장가인 최치원의 선집 새벽의 홀로 깨어가 19위로 진입하면서 네. 20위 안에 이름을 올려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년 동안의 통계를 이렇게 내셨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한국인들이 이런 시를 좋아하더라, 뭐 트렌드라고 할까요? 이런 맥을 확인해 보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순위권에 있는 시집을 보면 우리 일상에서 같이 공감할 수 있거나 치유 위로받고 있는 시집, 그 공감할 수 있고 정감 있는 시들이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과 비교해서 최근 들어서 특히 잘 팔리는 시집이라든지 또 독자들이 많이 찾는 시집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작년에 발표한 하상욱 저자의 서울시가 있는데요. 네. SNS를 통해 알려진 이 시집은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을 재치 있게 표현했는데요. 네네. 울적한 하루, 웃고 싶을 때 한 번씩 보시면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시집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사실 좀 궁금한데요. 네네. 소설이라든지 또 다른 장르와 비교해 보면은 시집의 인기가 어떻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찾으십니까? 네. 소설, 자기계발 등 도서들이 워낙 많이 부각되다 보니 네. 시의 인기도 사그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고정 독자층이 있어서 시의 인기는 변동 없이 꾸준히 사랑받고 있으며 그다음에 요 근래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하상욱 저자의 서울시의 인기와 함께 20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신간도 꾸준히 출간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뭐 이거는 좀 번외 질문이긴 하지만요. 네. 젊은 분들이 아까 20대도 찾는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편이죠? 네네. 한 40대에서 50대가 주 독자층이고요. 네. 20대 분들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시집과 함께 같이 보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고정 독자층은 40, 50대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면은 예전만큼 시를 잘 안 읽는다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 네. 10년 동안의 흐름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은 네. 시집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시집 판매는 예전에 네. 비해서 이렇게 크게 변동은 있지는 않는데요. 네.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베스트 도서의 순위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네. 우선 시는 대부분 어렵다고 많이 생각하셔서 그렇죠. 베스트 순위의 도서들을 많이 보시는 단점이 있기는 한데요. 네. 신간이 출간되면은 에세이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나 이렇게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약간은 줄어들고 있다고 했는데 요즘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인문학이 좀 중요하다. 네. 그 중에 시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 많이 줄어드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단연적인 예로 시는 좀 어렵고 읽어도 좀 공감할 수 없다라는 게 인식이 너무 좀 뿌리 깊게 박혀 있는데요. 네. 저희 그 교보 빌딩 위에 보시면 광화문 글판에 항상 계절마다 한 주씩 소개되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보시면은 좀 위로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줄의 시로 내 마음을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시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은 뭐 불편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네네. 최근 출판사가 베스트셀러를 조작하는 사건 등이 약간 있어서 네. 독자들이 언론과 또 대형 서점에서 발표하는 베스트셀러에 대한 네. 불신이 약간은 확산되고 있는데 네. 북마스터로 있으시면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는데요. 네네. 우선은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시겠지만 네. 우선은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베스트셀러를 많이 사랑하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렇죠. 저도 서점에 가게 되면은 먼저 그쪽부터 그 코너부터 보게 되거든요. 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독서를 많이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베스트셀러의 도서들이 집중돼 있기는 한데요. 네. 네, 다양한 도서와 양서를 저희가 이제 소개할 수 있는 이제 저희 위치에 북마스터에 있기 때문에 네. 네, 베스트셀러도 좋은 도서가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네네. 좋은 양서도 저희 북마스터들이 이제 특별한 코너를 또 진열을 해서 있으니 많이 도서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네. 이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도 불잖아요. 네. 가을의 문턱으로 접어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가을에 읽으면 좋을 만한 시집 추천을 좀 해주시죠. 네. 요번에 새롭게 나온 문태준 시인의 가만히 사랑을 바라보다라는 시집인데요. 네.
시 60편이 수록된 사랑시로 문대준 시인의 감성적인 해설을 만날 수 있는 시집입니다. 가을을 맞이하면서 좋은 시와 함께 이 가을을 한껏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문고 광화문점 북마스터로 계신 양경미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색깔 모아 태산, 알뜰살뜰 유용한 정보가 가득! 수도권 알뜰 정보. 네,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입니다. 어디론가 여행은 가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갈 곳도 마땅치 않다 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서요, 지하철을 타고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여행 정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산림 9단 알뜰 주부죠, 심재영 씨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지하철 여행을 함께 떠나봤는데요. 5호선부터 얘기를 해보죠.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박물관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5호선의 하루 여행 코스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네. 발산역을 출발로 해서요. 발산역에 있는 허준박물관, 서대문역의 경찰박물관, 농업박물관, 답심리역의 고미술상가, 아차산역의 아차산성, 올림픽역의 몽촌역사관, 방위역의 백제고분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건데요. 네네. 허준박물관은 허준과 관련된 자료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내의원과 한의원을 재현해서 전시한 것이 특징이고요. 약초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자연체험 학습장도 있다고 합니다. 네. 경찰박물관은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대별 전시관이 있고요. 경찰 업무를 직접 느끼고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네. 농업박물관은 국내 최초로 농업 유물을 소장, 전시한 박물관으로 도심에서 농경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미술 상가 같은 경우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법한 고미술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인사동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조금 더 조용해서 여유롭게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고요. 아차산성은 광장동과 구이동에 걸쳐있는 삼국시대의 산성으로 온달왕자와 평강공주의 배경지로도 유명하고 근처에 생태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기에 알맞다고 합니다. 네. 몽촌 역사관은 올림픽공원에 있고 규모는 작지만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고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는 역사관 내 영상실에서 무료 영화를 상영해주고 있다고 하고요. 백제 고분은 8기의 고분 중에서 1기의 내부 구조를 개방한 곳으로 조용한 산책길을 따라 백제의 정기를 느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서울에 3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박물관이 많았는지 참 처음 알게 됐습니다. 한번 아이들과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6호선의 경우 좀 살펴볼까요? 자연 속에서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6호선의 하루 여행 코스는 봉화산역을 출발지로 잡으면요. 네. 봉화산역의 봉화산, 화랑대역의 태릉, 고려대역의 홍릉수목원, 보문역의 보문사, 신당역의 곤충 파충류 생태체험장, 네. 수탄공원 앞역의 백범 김구기념관, 그다음에 구산역에 서울릉이 있는데요. 네네. 봉화산은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으로 경치도 아름답고 주변 경관이 좋아서 인기고, 네. 태릉은 문정왕후 윤씨의 능과 그녀의 아들인 13대 명종과 그의 비 인순왕후 심씨의 능이 있는 곳으로 한적한 소나무 숲을 걷기에 좋다고 하고요. 화랑대역에서 태릉까지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지 말고 걸어가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릉수목원은 강릉수목원과 더불어서 연구 및 교육 장소로 쓰일 정도로 다양한 수목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도심 속에서 산림욕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합니다. 보문사는 도심에서 템플 스테이를 할 수 있는 사찰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는 명소인데요. 네네. 1박 2일로 템플 스테이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고요. 곤충 파충류 생태 체험장은 200여 종의 살아있는 생물을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고, 또 이제 직접 먹이를 주고 물속 생물을 잡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백범 김구 기념관은 백범 김구 선생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곳으로 근처 효창공원과 함께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서운릉은 조선 임금의 능은 물론
인현왕과 장희빈의 묘가 있는 곳으로 울창한 숲속에서 산림욕을 할 수는 있지만 오후 5시 이후에는 입장 금지이기 때문에 미리 시간을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6호선의 여행지를 보면은 서울에 이렇게 녹지가 많았다는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번에는 이어서 7호선을 살펴보도록 하죠. 7호선은 어떤 여행이 좋습니까? 7호선의 하루 여행 코스는 강명 자거리역에서 강명 돔 경륜장이 있고요. 합동역에 한국자수박물관, 청담역에 봉은사, 어린이 대공원역에 서울시민안전체험관, 네. 용마산역에 용마폭포공원, 중계역에 노원어린이교통공원, 수락산역에 수락산이 있는데요. 네. 광명 돔 경륜장은 경륜장이니 자전거와 관련된 일만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다양한 문화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달 공연 일정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기가 이제 좋은 공연이 있을 때 그 네. 날로 맞춰서 여행을 떠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국자수박물관은 3,000점에 이르는 복식과 자수 관련 유물을 전시한 곳으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1200년 역사의 봉은사는 조선시대 선종수 사찰로 성과를 보던 곳이고요. 네. 봄에 가면 뒷동산 언덕에 핀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은 어린이 대공원역 1번 출구에 있는 곳으로 지진체험관처럼 안전에 대한 교육을 놀이처럼 배울 수 있고요. 방문 일주일 전에 예약하고 가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용마폭포공원은 용마산역 2번 출구로 나가면 용마산 중턱에 있는 폭포를 볼 수 있는데요. 폭포는 물론이고 연못 또한 장관이라서 보고 있으면 마음까지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네. 노원 어린이교통공원은 어린이 교통안전체험 실습장으로서 중계역 6번 출구로 나가시면 되고요. 수락산은 서울 시내에서 지하철역과 가장 가까운 산으로 경치가 기가 막혀서 사계절 내내 등산객으로 북적인다고 합니다. 네, 7호선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8호선의 경우는 암사역에서 모란역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8호선은 다른 노선에 비해서 다소 짧은 노선이잖아요. 하지만 네네. 볼거리가 아주 풍부하다면서요. 여기 이제 8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 여행은 그 코스를 하루에 다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암사역에 암사동 선사주거지, 천호역에 풍납토성, 몽청토성역에 올림픽공원, 산성역에 남한산성, 모란역에 모란민속시장이 있는데요. 네. 암사동 선사주거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유적지로 실제 그 움집터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오솔길 형태로 꾸며서 여유롭게 돌아보기에 좋고요. 풍납토성은 한강을 끼고 반타원으로 둘러친 동양 최대의 판축토성인데요. 네. 풍납토성을 따라 나 있는 길을 거니면 훌륭한 산책 코스가 완성이 되고요. 올림픽공원은 데이트 장소로 유명한 곳으로 꽤 넓은 편이라 근처에서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빌려서 공원에서 마음껏 놀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남한산성은 봄가을에 뛰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곳으로 특히 성남시를 거치는 남문길이 좋다고 하고요. 네. 모란민속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5일장으로 매달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에만 열리니까요. 날짜를 확인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9호선의 여행 코스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9호선의 노들역을 사육신공원과 핵강역의 왁스뮤지엄 앙카라공원, 선유도역의 선유도공원, 양천향교역에 양천향교가 있는데요. 네. 사육신공원은 노들역 근처에 자리한 곳으로 한적하고 고즈넉해서 도심에서 여유로움을 느껴볼 수 있고요. 왁스뮤지엄은 국내 최초로 유명인들의 밀랍 인형을 전시한 곳으로 유명인들의 모습을 한 70여 점의 밀랍 인형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앙카라 공원은 터키 앙카라시와 자매 결연을 맺어 만든 공원으로 터키의 유물들을 만나볼 수 있고 네. 선유도 공원은 나무 육교를 건너면 도착하는데 노을 질 때의 풍경과 밤 풍경이 특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네네. 특히 선유도 다리 위에서 한강의 야경을 감상하시면 한강의 새로운 매력을 느껴보실 수 있고 양천향교는 서울에 남아있는 유일한 향교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문, 서예, 다도 예절 등도 배울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왁스 뮤지엄이 그 여의도에 있는 63 빌딩 지하에 있는 거 맞으시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한 11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심지영 주부님도 한가위 준비하시느라 바쁘진 않으십니까? 네. 그렇죠. 저도 아직 어머님 댁으로 가서 지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마음만 바빠요. 네. 이 추석 그 설날에 추석 때 이렇게 진열해 놓을 음식은 장만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는 안 했고요. 아직도 네. 날이 더워서 지금 미리 좀 준비를 하기는 힘들고요. 네. 저도 이제 그 전에 내려가서 어머님 댁에 가서 네. 가서 이제 음식 준비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날씨도 선선하고 이제 걷기 좋은 날씨가 됐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지하철 여행지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구단 알뜰주부 심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 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문을 열겠습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최초의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분이죠.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정하원 이사장 만나봅니다. 17대 국회에서 장애인 복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을 받고 계신데요. 잠시 후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방송 중 궁금하신 모든 것들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저희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있죠. 예스로도 많은 참여 바랄게요. 자,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재 아나운서.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울 잠실동 88 올림픽도로에서 42살 김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김 씨가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정부의 724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 발표 뒤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강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114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24일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 발표 뒤 한 달 새 서울 전셋값은 0.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전셋값은 0.22% 올랐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0.15%, 0.2%씩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기도 수원시 중동에 있는 2층짜리 상가 건물 2층에 애견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매장 안에 있던 개와 고양이 40여 마리가 죽고 건물 100여 제곱미터가 타 소방서 추산 1,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서울 성북동에서 32살 김모 씨가 몰던 4.5톤짜리 탱크로리가 46살 최모 씨의 택시 등 차량 2대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 등 4명이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탱크로리가 넘어지면서 실려있던 경유 500리터 정도가 도로에 유출됐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에서 정치면을 보면요, 한숨부터 나온다 하는 분들 많으시죠. 여야 정치인들 모두 서로 헐뜯고 비난하기에 급급한 모양새인데요. 2005년 지금부터 9년 전 이 17대 국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동료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던 의원이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기립박수를 받았던 주인공입니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정하원 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정하원 의원으로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17대 때 국회의원을 지내셨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장애인 단체 좀 도와주고, 네. 또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장애인 소비자연합을 인수해서, 네네. 거기에 이제 매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 전 의원님께서는 지금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회장을 맡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이 어떤 조직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냥 이름 그대로 우리 장애인들은 더 이 공산품이나 이런 사회 인식 부분 이런 등등에서 상당히 지금 열악해 있죠. 네네. 옛날보다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는 정부 정책도 우리는 소비자 입장이고, 네. 사회 인식도 우리는 소비자 입장이고, 지금 각종 우리가 장애인 관련 법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도 잘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이것도 이제 우리는 소비자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네. 또 이제 더구나 이제 공산품, 말하자면 이제 우리 이제 전자제품 모든 화장품 여러 제품들 중에 이 장애인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도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이 점자가 안 찍혀 있고 잘 인식이 이해가 잘 안 되고, 네네. 또 그거를 특히 이제 이 요즘 많이 쓰는 스마트폰. 네. 여기에는 아주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데 아주 성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좀 바로 잡고 그런 일을 해야죠. 네,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약간의 어떤 장애인들의 좀 소외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좀 만들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과 비슷한 조직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외국에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걸 일일이 나열하려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스마트폰에 네. 애플에서 이제 이게 아이폰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만들 당시에 애플은 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불러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도 이 아이폰을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래가지고 굉장한 기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그 당시 이제 스티브 잡스가. 네.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 스마트폰 쪽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이제 요즘 와서 조금 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게 일어나고 있고, 네. 미국의 ADA 법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 법을 만들 때 굉장한 장애인들이 나서서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이걸 이것도 나는 큰 넓은 의미에서 우리 소비자 운동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이가 많이 있죠. 앞으로 이제 점점 개선돼 나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17대 국회 당시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최초의 시각장애이셨잖아요. 어떻게 국회에 입성하게 되셨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뭐 제가 이제 장애인 운동을 아주 길게 많이 했고, 네. 또 제가 이제 스스로로 이 바깥에서 암만 우리가 외치고 떠들고 해봐도 네. 그게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 국회나 이게 정말 이 법을 만드는데 직접 들어가서 네. 우리의 법을 우리한테 맞게끔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역시 법이 잘 돼 있어야 정책이 나온다. 이런 의미에서 좀 노력을 했죠, 뭐. 네. 국회의원이 되셨잖아요. 국회의원 등원하기 전에는 부산에서 시의원을 지냈다고 하셨는데 부산이 장애인 복지운동의 메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서 하셨더라고요. 네. 뭐 메카라고 얘기까지 하면 좀 너무 좀 그런 것 같고. 네네.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산에서 제가 이제 장애인 운동을 이제 40년 정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뭐라면 이 총연합회가 부산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요. 1987년도에 이제 제일 먼저 만들어져 그때 제가 이제 전국 장애인 단체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걸 한 5천여 명의 우리 부산 장애인들을 모아가지고 네. 이제 제가 이 장애인 총연합회의 이 필요함 이게 정말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 목소리가 낼 때가 됐지 않냐. 네. 그래서 한 목소리 내기 위해서는 이 총연합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이제 제일 먼저 그 총연합회가 만들어졌다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에다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도 총연합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가 그다음에 이제 강주, 뭐 경북, 대전 이런 순서로 이제 만들어졌고. 그러고 이제 몇 년 있다가 제가 서울 와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장애인 지도자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네. 이제 이 총연합회를 만들어야 된다. 장애인들이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는 한 목소리를 내는 단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총연맹을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네. 이걸 만들었죠. 제가 올라와서 이제 우리 부산 장애인 단체들이 올라와서 네. 이거를 만들었다는 것이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산이 장애인 운동의 시발점이다 하는 얘기들을 하죠. 그렇군요. 자, 다시 국회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국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들어가고 싶어도 했지만 네네.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장애인들 인식이랄까 이해도가 이 시각장애인이 상당히 낮아요. 자, 어떻게 글을 읽고 이제 뭘 하려면 이제 글을 읽고 또 뭐 요즘 같으면 막 컴퓨터도 보고 막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제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그런 염려를 하니까 그럼 주변의 시각들이 네. 주변 사람들이 그 시각이 그런 염려를 하니까 내가 정말 잘해야 될 텐데 네. 이게 당황스러움이 이제 우선 있었고 좋다 한번 해보자. 나로 외국에서 다 되는 일, 외국에서 다 하는 일. 뭐 외국에는 지금 뭐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박사들 네. 대학 총장 못하는 거 없이 다 하는데 네네. 우리나라라고 뭐 때문에 못하겠느냐. 오히려 정말 내가 잘해야 또 다른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도 이해도도 올라간다. 네. 그리고 또 특히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인식도 이해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사실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립박수를 받으셨다라고 들었거든요. 이 대정부 질문 때였나요? 그때 이야기를 좀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사실상 제가 이제 시각장애인이 그 의정당상에 서서 이제 그야말로 이 국무위원들을 장관들을 상대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 우리가 문제를 생각되는 부분을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잘해서보다도 이게 정말 그 의원분들의 생각은 이게 정말 감동적이다.
뭐 지체장애인들은 뭐 그동안에도 많이 있었지만 네. 그 지체장애인들과 시각장애인들은 그건 아무래도 그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또 더구나 점자를 더듬어 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야말로 그 참 저도 그 참 의외였는데 그리 기립박수가 나오고 의원분들이 아주 그 정말 굉장히 반가워해주고 자기 일처럼 이렇게 기뻐해주는 네. 모습. 더더구나 이제 그걸 마치고 나니까 언론에서 그 우리 그 보좌관이 조사를 해봤는데 117개 언론에서 그걸 대서특필하고 다뤘다는 얘기가 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가 그냥 한 1000통도 넘게 받아서 사흘 동안에 우리 의원실 전화가 3대가 있고 뭐 제 핸드폰 또 뭐 우리 보좌관들 비서관들 핸드폰 해서 이게 그야말로 정말 뭐 이게 정 의원이 얘기한 그것이 되든 안 되든 네. 그 정 의원이 우리의 그 원을 풀어줬다. 네. 우리의 생각을 거기서 얘기해주고 그게 TV를 통해서 전국에 방영되고 하는 그것이 우리는 기쁘다. 네. 그런 정도의 얘기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정말 듣기만 해도 정말 흐뭇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요. 헌정사상 최초의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이 타이틀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건 우선 장애인 사회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면이 아닌가. 네. 우리가 장애 이제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지체장애인들만 했지 뭐 다른 장애인들은 사실 뭐 이런 뭐 공직이나 공기업이나 또는 뭐 이런 국회의원이나 뭐 또 시의원도 최초로 했지만 시의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데 사실 국민들도 생각도 안 하고 네. 우리도 별 관심을 안 가졌다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나 이게 이제 최초로 이게 되고 하니까 이건 그야말로 우리 장애인이 사회에 인식되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정치적으로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면요. 의정 활동을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답변자로 나올 때 나온지 안 나온지 잘 알기가 힘드시잖아요.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불편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아, 네.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었죠. 아, 있으셨어요? 네. 네. 제가 이제 대정부 질문할 때 이제 그 전날 네. 가서 이제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제 밑에 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하고 제 단상하고의 이제 거리, 그러면 이 고개 각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게 텔레비가 다 보고 다 비치고 전 국민이 다 보는데 정말 내가 장애인처럼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국무위원들은 어디에 서느냐. 이제 이런 걸 다 리허설을 했어요, 사실상. 네. 이제 이래고 이제 가서 하면서 그랬죠. 그랬는데 마침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이해찬 총리를 이제 불렀죠. 네. 불렀는데 이제 이 총리도 뭐 처음이니까 뭐 당연히 몰랐었고 그래서 이제 총리 나오셨습니까 하니까 예, 나왔습니다. 이제 이래 말을 해서 네. 그래. 총리 우리 시각장애인들한테는 나왔으면 인기척이라도 해야 된다. 이게 국제적인 관례다. 실제 국제적인 관례가 그런 게 있어요. 그렇군요. 예, 이제 있는데 그 총리가 좀 이제 다음 국무위원들은 좀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제가 그냥 말을 했죠. 네. 하고 나니까 이제 다음 장관들은 나와서 네, 박 장관 나왔습니다. 뭐 김 장관 나왔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이제 아주 외쳤었어요. 네. 이제 그러고 이제 넘어가는데 그 이튿날 이제 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었어요. 네. 장애인복지위원회인가요? 그게 있었습니다. 있으니까 이제 그때 복지부 장관이나 뭐 장관들도 여러 참석하고 장애인 단체장들도 여러 번 참석을 했는데 네. 총리 하시는 말씀이 이거 요번에 어제 내가 정하원 의원한테 참 굉장히 혼이 났다. 당연히 혼을 낸 것 같다. 네. 우리가 장애인들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다. 장애 유형별로 또 장애 특성별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우리 장관들 또 여러분들도 서로 그런 걸 좀 이해하도록 좀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의 네. 얘기가 있었다는 뒷소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국회에서 이런 것도 꼭 하고 싶었는데 좀 아쉽다. 최초의 장애인 국회의원이셨잖아요.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17대가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네. 이제 이쪽 당이든 저쪽 당이든 기히 이제부터는 17대 이후로는 반드시 장애인을 한 사람씩 줘야 된다. 네. 하는 이게 이제 뭐 암묵적으로 말하자면 뭐 이게 뭐 당헌 단계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암묵적으로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참 열심히 하고 해봤는데 역시 4년은 너무 짧아요. 이게 뭐 일반 그러니까 저 지역구는 뭐 10분을 당선돼도 괜찮고 이 비례대표는 뭐 한 번을 원칙으로 한다. 당헌 단계에다 넣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뭐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4년은 너무 짧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기억나고 정말 이건 지금 지나고 나서도 잘 됐다 하고 생각드는 것은 이 제가 이제 중증장애인 생산품 그 우선구매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네. 이건 이제 개정법이 아니고 제정법입니다. 없는 법을 새로 만드는 거죠. 이걸 해서 이 중증장애인들한테 상당한 지금 도움이 되고 있고 네. 아주 장애인 복지에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뭐 여러 가지가 더 많겠지만 이제 그때 안마가 위헌이 걸렸지 않았었습니까? 그 위헌을 이제 의료법에다가 다시 법으로서 넣어가지고 그 안마 위헌을 구했다는 거. 네. 뭐 이런 거 등등 뭐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게 좀 제대로 좀 제가 정말 지금도 그거는 그때 내가 없었더라면 과연 됐겠느냐. 네. 그래 내가 있었기 때문에 됐고.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이제 그걸 하려고 했었어요. 이제 장애인 연금법을 하려 했는데 연금법이 그 당시에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양쪽 당에 다 부딪혀 가지고 그걸 못 만들었다. 제대로 연금법은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네. 하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 주는 어떤 보상이라 할까? 이거고 또 하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약하다. 경제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그래서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두 가지 한쪽에 20만 원씩 20만 원씩에서 40만 원을 해서 그걸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된 것이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면 네. 미국 그 법처럼 장애인들에 대한 네. 마지막 질문을 이제 드려야 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너무 질문을 제가 말을 많이 했는가 보죠. 아닙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텐데 이 향후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이 어떤 활동을 펴게 되는지 또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거는 어떤 시민단체로서 또 인권단체로서 이게 역할을 해야 될 일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지금 조직을 정비하고 지금 이제 새 출범을 하려고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정부 정책, 인권 네. 이 모든 것이 법률이 어떻게 제대로 되느냐. 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소비자입니다. 네. 물론 뭐 아까 알겠습니다. 공산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좀 치중을 할 작정입니다. 네, 앞으로 활발한 활동들 앞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정하은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1000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픔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16km 복합 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하이브리드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시려가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